예. 2020년 3월 25일 수요일 코로나19 대응 관련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확진 환자 발생 현황과 입원 입소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 발표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현재 대구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14명이 증가한 총 6,456명입니다. 현재 확진 환자 2,022명은 전국 59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고 1,528명은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 중입니다. 확진 판정 후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대기 중인 환자는 40명입니다. 어제 하루 49명의 환자가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입원 입소하였고 오늘은 57명이 추가로 입원 입소할 예정입니다. 완치 환자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완치된 환자는 170명으로 현재까지 완치된 환자는 총 2,776명입니다. 사회복지생활시설,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에 대한 전수진단검사 실시 현황과 확진 환자 발생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검체한 33,256명 중 32,756명은 음성, 224명은 양성으로 나타났으며 243명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정신병원 전수검사는 15개소 1,008명의 종사자 중 1,006명이 진단검사를 완료하였고 검체 결과가 나온 81명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수검사 대상자는 탁과 의료진, 행정요원 등이 추가되어 당초 전수검사 대상자보다 94명이 증가되었으며 검체를 하지 못한 인원 2명 중 1명은 화상으로 장기간 입원하고 있어 검체 제외 대상이며 나머지 1명은 금일 중 검체하여 전수검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고위험군 집단으로 판단되는 병원 내 간병인에 대한 전수진단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요양병원 종사자 중 간병인의 감염도 다수 발생함에 따라 병원 내 간병인 그룹도 잠재적인 집단 감염의 내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들에 대한 전수진단검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병원을 통해 파악한 전수진단검사 대상은 73개소 2,648명이며 1차적으로 3차 병원 간병인에 대한 전수진단검사를 오늘부터 실시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2차 병원 간병인에 대해서는 병원과 협의한 후 전수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자 현황과 상세한 환자의 건강 상태와 관리에 대해서는 대구시 감염병관리지원단 김신우 단장께서, 역학조사 진행 상황은 김종현 부단장께서 재브리핑이 끝난 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생계자금의 지급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의 방역적 관점과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경제적 방역 관점을 감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임시회가 개최되고 26일 추경안이 의결됩니다. 3월 30일 긴급 생계자금 지원 안내 공고를 하며 4월 3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고 4월 6일부터 방문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런 정부 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4월 5일까지 종료된다는 점을 감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선불카드를 발급받는데 통상 1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이를 최대한 앞당겨 20일 만인 4월 9일부터 발급 가능하도록 업체와 협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편 수령 희망자에 대해서는 4월 10일부터, 현장 수령 희망자에 대해서는 4월 16일부터 지원금을 배부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시 공무원 월급 반납 릴레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4개월간 급여의 30%를 반납하는 릴레이에 동참하기로 한 가운데
대구시 간부 공무원 197명도 월급 반납 릴레이에 동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4월부터 월급여 50 내지 70만 원을 3개월간 반납하여 총 3억 1천만 원 정도를 모금할 예정이며 5급 이하 공무원들도 자발적 모금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향후 모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대구시 간부 공무원에 대한 월급 반납 릴레이가 대구시 산하, 공사, 공단 및 출자 출연기관, 구군 등으로 확산되어 따뜻한 온기가 대구 전역에 퍼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을 위해 시민 여러분들께서 아래사항을 숙지하시고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외출을 자제하고 이동을 최소화합시다. 다중집회는 물론 3, 4, 5 모임도 하지 맙시다. 손 씻기, 2m 거리 두기, 마주보고 식사하지 않기 등 개인 위생 수칙을 더 철저히 지킵시다. 발열, 기침, 오한, 구토, 설사 등 증상이 있으면 출근이나 외출을 하지 말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나 보건소에 연락하여 안내를 받은 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읍시다. 또 검사를 받은 후에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반드시 자가에서 대기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치되었거나 자가에서 격리 해제된 사람은 스스로 건강 체크를 세심히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실천합시다. 만나지 못하더라도 전화나 문자, SNS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합시다. 네, 이상 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망자 연황과 환자의 건강 상태에 관하여 김신우 단장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네, 안타깝게 6명의 사망자가 이런 기록으로 있으십니다. 첫 번째 85세대 대구시에서의 감염자 사망인 남자 81세입니다. 여성 심질환과 고혈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3월 2일날 외국계약 증상이 나타났고 3월 9일날 확진을 받으셨습니다. 3월 9일 영남대학병원 응급실 내원에서 입원하셔서 치료 중 3월 24일 2시 24분에 사망하셨습니다. 86번째 대구시에서의 사망인 여자 58세였습니다. 치매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18년 5월 30일부터 한사랑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셨고 3월 17일날 코로나 전수검사 중 3월 18일날 확진되셨습니다. 3월 19일날 대구병원으로 전원하셔서 치료 중 3월 24일날 07시 04분에 사망하셨습니다. 87번째 사망자는 남자 86세였습니다. 천식, 협심증, 전립선, 암에 기저질환이 있으셨고 2월 23일 호흡곤란 열감이 있으셔서 확진은 2월 27일 코로나 검사로 되셨고요. 대구병원 선별진료소입니다. 대구병원에 27일날 당일날 입원하셔서 지금까지 치료 중 중환자실에서 08시 20분에 사망하셨습니다. 88번째 사망자는 남자 53세이십니다. 당뇨가 있으셨습니다. 신천지 교육생 자가격리를 2월 27일부터 하고 계셨고 3월 1일날 코로나 음성을 판정받으셨습니다. 3월 11일날 자가격리 해제가 되었고 3월 18일날 인터넷 설치 기사가 가정을 방문했을 때 환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 파트너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파트너병원에서 3월 18일 당일 확진되었고 지금까지 치료 중 3월 24일 08시 20분에 사망하셨습니다. 89번째 사망자는 여자 60세입니다. 고지혈증이 있으셨고 발열이 2월 19일날 그리고 확진은 2월 21일날 되셨습니다. 안동의료원에 2월 23일에 입원하셨습니다. 2월 26일 호흡곤란으로 문광대학교병원에 전원 가서 치료 중에 3월 23일 19시 47분에 사망하셨습니다. 90번째
마지막 사망자는 여자 81세입니다. 당뇨와 고혈압 있으셨습니다. 2000년 1월 30일부터 김신영 병원에 입원을 하고 계시다가 전수조사인 3월 16일 확진을 받으셨습니다. 3월 16일 당일날 대구병원으로 전원을 가셔서 지금까지 치료에도 불구하고 3월 24일 부활대실에서 20시 30분에 사망하셨습니다. 지금 인공호흡기 이상 가지고 있는 최중증 환자는 대구에서 42명, 어제보다 약간 줄었지만 40명대에 있습니다. 역공호를 같이 쓰시는 분은 9명 있습니다. 병실은 입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고 신안 지도하고 대구병원과 기타 요양을 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감염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에 계시는 상황은 아니고 또 요양시설이 있는 건 아니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역학조사 진행 상황에 대하여 김동연 부단장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네, 역학조사 주요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4일 0시 기준 추가 확진되어진 31명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 원별로 신천지 교인이 1분, 신천지 관련 접촉자 6분, 기타 확진자의 접촉자가 22분, 아직 역학조사 중인 사람이 2분입니다. 확진검사 경로별로는 신천지 전수조사가 1명, 선별진료소를 통해서 2분, 접촉자 조사 16명, 요양기관 전수조사를 통해서 12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실시된 이 주요 역학조사 결과 한사람 요양병원에서 환자 8분이 추가 확진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누적 확진자 수는 101명이십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앙일보 김, 네? 중앙일보 김대수. 혹시 그냥 질문하고 중앙일보 김정석 기자입니다. 그 질문을 좀 종합을 해서 와가지고 3가지 정도 있거든요.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경기도에서 복지 차원이 아니고 경제 회생 차원에서 전 국민에게 10만 원씩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대구시와는 좀 다른 방식인 것 같아서 경기도 지원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고요. 그 대구 간병인 전수조사가 뒤늦게 실시된 이유하고 언제쯤 끝날 것으로 예상을 하는지, 그리고 지금 파악된 숫자가 전부가 아닐 것 같은데 추가 파악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그 선불 카드가 대구 경북에서만 사용 가능하다고 저번 브리핑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지역 내 사용이 제한이 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어제 경기도에서 전 도민에 대해서 10만 원씩 전체적으로 아마 비용을 지불하는 걸로 보도를 들었습니다. 경기도의 방식과 좀 다르게 우리 대구시에서는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참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로 심한 피해를 입은 분들, 뭐 전체 대상은 아니고 심한 피해를 입은 분을 대상으로 해서 중위소득 100% 이하의 주민들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지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는 뭐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만은 저희들하고 그 점에서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병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간병인이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고위험군 중의 하나로 우리 전문가 의사분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타겟으로 간병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감염원을 제거하지 않고는 꼭 필요하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고, 먼저 우선 대학병원에 대해서 먼저 1차적으로 실시를 하고
기타 병원에 관해서는 간병인의 관리에 관한 문제를 저희들이 좀 더 세심히 파악한 다음에 병원과 협의해서 실시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불 카드의 사용에 관해서는 지역 경제가 코로나19로 해서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생존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원되는 생계 지원금이 대구 경북 지역에만 주로 사용되어서 이 지역의 어려운 경제를 조금이나마 살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안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선불 카드의 이 내용들을 저희들이 포함해서 발급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세요. KBS 김도훈 기자입니다. 오늘 불시한 여기 브리핑 중에 이제 우편으로 발송을 하는 거는 우편 수령 희망대는 4월 10일부터고 현장 수령 희망대에 대해서는 이제 4월 16일부터 지원금을 대부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시차가 나는 이유가 있는지, 굳이 왜 이 시차를 둬야 되는지가 궁금하고, 지금 계속 의회나 이런 데서 조금 더 이 시기를 빨리 앞당길 수 없냐라는 주장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이 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드린 대로 선불 카드를 회사로부터 업체로부터 발급받는데 한 달이 소요됩니다. 근데 저희들 회사와 최대한 협의를 해서 한 20일 정도 당기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9일이 한 20일 정도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4월 9일 이전에는 사실상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들 방역적인 관점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것도 있는데 그 시점이 현재 선거 사무 관리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가 전체적으로 투표소를 설치해야 되고 또 사전 투표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거 관련되는 종사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선불 카드를 받는 4월 9일부터 받아서 10일부터 바로 발송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현장에 방문해서 수령하는 경우에는 선거가 종료된 이후 시점인 4월 16일부터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채널A 배윤희 기자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간병인 전수조사가 시작되고 나면 이 확진받은 간병인들이 신천지 교인인지 어떻게 감염됐는지 경로를 공개하실 생각이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신천지 소문이나 예배를 못하게 모니터링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그리고 하나 더 여쭙자면 어제 사망자는 자가격리 해제하고 돌아갔다가 인터넷 기사한테 발견이 됐거든요. 이 부분은 대구시나 경부청에서 둘 다 모니터링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가격리 해제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예, 먼저 간병인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1차적으로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1차 조사하고 2차적으로는 기타 병원에 대해서 조사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확진 환자가 무더기로 쏟아질 때는 저희들이 역학조사가 사실상 좀 어려웠습니다만은 이제는 현재 역학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간병인에 관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신천지 교인인지 여부를 포함해서 역학조사를 상세히 파악을 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교인에 대한 모니터링은 격리 해제가 된 분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모니터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직도 상당 부분의 사람들이 아직도 격리 해제 중입니다. 격리 해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확진된 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신호 단장께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격리 해제를 한 이후에 발병을 했는 상황이어서 말씀을 두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하나는 늦은
긴 잠복기 예전 초기에도 21일, 27일 이런 보고들이 해외에서도 또는 국내에서도 의심된다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긴 잠복기 가능성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 사이에 노출이 예를 들면 잠복 그러니까 격리 기간에 감염원에 대한 노출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어느 쪽이 무리가 되는지는 이 부분을 격리 해제나 이런 상황에서 같이 지내는 상황이 아니니까 또 그 전에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우니까 두 가능성이 다 있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그러면은 격리 해제를 했더라도 내가 증상이 있으면 예를 들면 열, 기침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사를 해야 될 대상이다라는 것에 대한 메시지는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신우 교수님께 추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MBC 권현수 기자입니다. 사실 방금 말씀하신 그 케이스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큰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검체가 수만 건이기 때문에 음성을 받고 일상생활에 돌아가신 일반 시민들이 수만 명이 계십니다. 혹시나 나도 그렇게 될까 싶어서 좀 두려워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 88번째 사망자가 아주 특별한 케이스라고 봐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일반 시민들도 자기한테도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긴 잠복기라는 아주 특별한 예외적인 아웃라이어에 해당할 거고요. 또 한 가지 메시지는 그 사이에 접촉을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그 주변에 위험원이 있기 때문에 격리를 하게 되셨으니까 자가격리를 위험원과의 노출을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노출을 최대한 계속 줄여가야 된다라는 메시지 두 가지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증상이 생기면 검사를 해야 된다. 왜 주변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시민들에게 하는 메시지는 이런 건 굉장히 드물면서 규칙을 잘 지킬 때 큰 문제는 없는 거지 이거를 전체를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분이 의식을 잃은 뒤에요. 의식을 찾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증상을 갖고 있었는데 본인이 그걸 갖다 간과하신 것인지 아니면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쓰러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보로는 한계가 있겠죠. 한계가 있고 역학조사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예전에 경주인가요? 거기서도 쓰러져서 돌아가셨는데 사후 확진된 케이스가 있듯이 급작하게 나빠지는 어르신도 계시고 드물게는 이렇게 의식을 잃은 정도로 발견했을 때 벌써 양측성 폐렴이 심하고 도착했을 때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되는 이런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여기 자료 자체만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급격히 진행한 사람이다. 근데 본인이 그것을 의료기관을 막 찾거나 하지 못하고 쓰러질지 발견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일보 진경자입니다. 어제 서울시에서 신천지에 대해 2억 원 정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했는데요. 대구 같은 경우는 신천지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는데 시에서 이와 관련해서 손해배상이나 이런 부분을 준비하고 계신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들 지난번에 신천지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함께. 그래서 저희들 전체적으로 신천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고 난 이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지 여부에 관해서는 별도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매일경제 우성덕 기자라고 합니다. 지금 요양병원에서 오늘도 한 사람 요양병원에서 또 추가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고 여기 이제 집단 감염을 한 100명이 넘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실 요양병원이라든지 김신 요양병원 이런 데 요양병원 집단 감염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시가 지난 10일 날 이제 요양병원에 공문을 보내서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이제 희망 신청 접수를 받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요양병원이 한 번도 신청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좀 생각하시고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만약에 했다면 이런 집단 감염 사태가 좀 발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부분은 김정희 단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네, 예방적 코호트라는 것은 실제 그 안에 환자이든 아니면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우리 어르신이든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종사하시는 분들까지가 그 같은 시설 안에서 최소한 2주 이상을 같이 숙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됩니다. 실제 요양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분들이 병원 안에 같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들이 거의 어려운 실제 그런 코호트를 하기 어려운 실제 현실적인 여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양병원들이 현실적으로 예방적 코호트를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실이라든가 한사람이라든가 뭐 이런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제 최초의 확진 환자를 발견했을 때 이미 좀 병원 안에 좀 전파가 좀 많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저희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노출되어진 환자분들 중에서 시간의 속도의 차이지 한 분씩 계속해서 확진 환자가 추가적으로 발견되어지는 그런 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경제 오경국 기자입니다. 대구 오늘 확진자 14명은 우리 대구에서 첫 확진자 생긴 2월 18일 이후에 19일 20일 날 23명이 발생한 이후에 가장 적은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가 이제 이렇게 확진자 수를 줄어들게 된 데는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뭐 의사분들도 도와주시고 많은 분들이 해서 우리가 어렵게 온 결과인데, 물론 앞으로 안심을 할 수 없지만 지금 이제 대구 시민들이 이번에 어떤 걱정을 하냐면, 오늘 대구가 이제 그 공항 검역 경기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이 입국한 분들이 자가격리를 잘 안 지키고 돌아다닌다 하면 지금까지 이제 노력해 왔던 것들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걱정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대구시에서도 입국자들 자가격리 부분에 대해서 엄정한 그 대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거를 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고, 우리 김신우 단장님께는 지금 이제 우리 코로나 이게 그 사망자 90명째 발생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인데, 그 사망자들을 돌보는 의사들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 혹시 단장님께서 들으신 게 있으시면, 그 이때까지 어떤 다른 질병에 비해서 이만큼 사망이 많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현장에 좀 다른 분석들이 있을 텐데, 혹시 거기서 뭐 전해주실 말씀이 있으신지 드립니다. 예, 기자님 말씀 주신 대로 대구시의 이 확진자 숫자가 14명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참으로 기쁘고 반가운 일입니다. 아마 이 모든 게 우리 대구 시민들께서 자발적인 격리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셨고, 전국에서 많이 오신 의사분들께서 대구시를 위해서 참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아마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의 상황을 저희들이 낙관하기 좀 이르다는 말씀을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특히 그 요인 중에 하나가 해외에서 입국하는 입국자들의 입국 확진자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대구시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전국적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리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입국한 환자들의 자가격리 상태를 어떤 상태로 유지할 건지, 또 관리 감독을 할 건지에 관해서 다방면으로 현재 방안을 강구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우리 대구시에서도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방안에 더해서 대구시만의 좀 더 강화된 관리 방안을 조만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정보는 다 알고 있습니까, 대구시에서? 정보는 다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 기준으로 입국자가 약 한 166명 정도가 저희들한테 통보를 받았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 각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자가격리 상태를 점검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대로 나가겠다 말씀하시죠. 네. 환자의 변화를 보면서 다른 병들과 좀 다르다고 느끼는 점은 급작하게 나빠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점이 이 병을 보는 사람들의 혼란감,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일주일 좀 잘 견디시다가도 확 이렇게 나빠지고 오실 때부터 나쁘다든지 그런 것들이 첫 번째고요. 2차 세균 감염보다는 이 병 자체에 의한 바이러스 폐렴이 주된 사망의 원인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플루엔자 이런 거는 2차 세균 감염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신종 바이러스 감염은 그 바이러스 자체와의 싸움에서 보통 지고 있는 거고요. 환자 치료에 있어서 산소를 공급하는 치료가 제일 중요합니다. 오셨을 때부터 또 인공호흡기 에크모도 다 산소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공급하느냐와 관건이어서 저산소증의 해결을 초점으로 맞추고 있고요. 우리가 제일 바라는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기대는 흔히 HIV 치료제로 알려져 있는 에이즈 치료제는 요즘 좀 별 효과가 없는 것 같다. 논문도 그런 게 좋은 잡지에 나온 게 있고, 최근에 뜨는 트럼프 대통령이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겠다고 예상했던 36명의 데이터로 논문의 수준은 조금 낮지만 기대하는 약물로 하이드록시클로킨하고 지스트로마이신이라는 그 옵션으로 지금 치료 방향이 임상가들이 변화를 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임상 시험하고 있는 렘데시비어에 대한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만 계속 4월달 중에는 나올 것 같은데 제일 희망적인 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치료에서 중환자를 보는 호흡기 선생님, 또 중환자 의학 전공자 분들의 수고가 이 중증 환자들을 케어하는 데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치료 시설이다, 인력이 모자란다라기보다는 병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과의 싸움이어서 그 좋은 치료제 이런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지만은 크게 중앙을 보는 데에서 다른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예, JTBC 윤주혁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JTBC 윤주혁입니다. 부단장님께 하나, 단장님께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부단장님께는 자가격리 해제된 신천지 교인에 의해서 지역 전파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제 브리핑 때 분명히 대부 같은 경우는 감염 사례가 신천지 5월 신천지 관련자라고 말씀을 하셨고, 원인 불명 건수도 지금 4-5건씩 계속 매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단장님께는 아까 88번째 사망자에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리면, 멀리 보지 않고 경북의 푸른 요양원 보더라도 음성 양성 뒤바뀐 사람이 확진자 20%를 넘거든요. 그 중에서 또 7명은 2주 잠복기가 지나서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그러면 이게 만약 바이러스 활성화 시점이 달라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이번 88번째 사망자와 더불어서 좀 시사점이 많은 것 같은데, 수많은 음성 판정을 받은 시민들도 이런 마찬가지 케이스가 많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신천지 신도분들 중에서 먼저 저한테 주신 질문이 자가격리 해제되고 나서 추가적으로 양성으로 판정받아서 이분들에 의한 지역사회 전파의 우려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신천지 분들 중에서 지금 확진되어지는 분들은 대부분 자가격리 해제를 위한 검사에서 대부분 이제 해제를 위한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자가격리 상태에서 해제를 위한 검사이기 때문에 자가격리 상태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전파, 자가격리를 충분히 지켜주셨다면 전파 위험성은 좀 낮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격리 해제 이후에 양성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드문 사례들입니다. 그런 사례들도 아까 전에 사망하신 분과 같이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천지 교인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음성을 받고 나서도 추후에 혹시 양성 또는 이제로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아까 김시룡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잠복기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 이후에 음성 판정 이후에 다른 요인에 의한 새로운 감염의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음성 판정 이후에라도 혹시라도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1339나 보건소를 통해서 확진 검사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다. 이 부분을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네, 김영현 교수님 답변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다. 그러면 안심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공동 노출된 위험 국단이다. 그러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자가격리를 잘하고 준수하고 주변에서 잘 격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14일 때 음성을 판정받거나 할 때 그게 발병은 매우 드문 사건이고 긴장법해야 되니까 그걸 많이 우려하지 말고 김정일 교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증상이 있을 때 검사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현안일보 최수기입니다. 영날보 최수경 기자입니다. 보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 보상 대구시는 생존 자금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피해 산정 기준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손님이 없어서 자발적으로 휴업했거나 또 폐업하고, 그리고 확진자가 다녀가서 어쩔 수 없이 문을 닫는 경우는 좀 차별을 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어제 청풍 리조트 같은 경우에 생활치료센터에 해외 입국자가 어제부터 들어왔는데 이분들은 전부 지금 확진자 판정 받은 건지 잘 그것 좀 파악해 주시고요. 만약 지금 전국에 흩어져 있는 생활치료센터 중에 대구 경증 환자가 다 빠지면 이 관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대구시가 현재 관리 중인데 계속 맡아서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참으로 피해 많이 입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생존 자금을 어떻게 지원할까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 현재 설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 시장님 여러 번 말씀을 주셨지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많은 예산들이 아직 그 지급 방식이라든가 방법에 대해서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들한테 보조 내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조 내시가 되는 대로 또 이번에 있는 생계자금 지원이 진행되는 중간에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부와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풍 리조트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 청풍 리조트는 지금 청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충북에 있는 청풍 리조트 이쪽에 대해서는 저희들 좀 더 확인해보고 저희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확진자가 지금 그 치유가 돼서 생활치료센터에서는 많은 환자들이 치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가 되어서 더 이상 필요가 없을 때에는 저희들이 먼 거리부터 가능하면 좀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8일부로 경북대학교 기숙사는 종료를 하기로 이미 경북대병원 측과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정연수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인력을 현재 환자들을 타 지역으로 이송을 해서 외국인 확진자들 검사소로 저희들 좀 사용하기로 중앙정부와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생활치유센터는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예. 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TBC 이종훈 기자입니다. 네, TBC의 이종훈 기자입니다.
아까 해외 입국계 말씀을 주셨는데 그 현황을 좀 자세히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어제 147명이 입국했고 그중에 12명이 유증상자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12명의 유증상자 가운데 진단 검사 결과가 나온 분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160분이라고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 어제에서 추가돼서 한 20여 명 정도가 추가돼서 160명인 걸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국적별로라든지 또 유증상자가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오늘 0시 기준으로 14분이 이제 발생했는데 이 14분이 혹시 역학조사가 좀 진행이 돼서 어떤 분들인지 좀 확인이 됐다면 설명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해외 유럽 입국자 관리 현황은 25일 0시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통보 인원이 저희들 166명이 왔습니다. 아시아가 48명, 유럽이 45명, 아메리카가 57명, 중동 13명, 기타 3명 정도 됩니다. 유증상자로 통보된 분이 24분, 무증상자가 142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검사 결과는 현재 10분을 검사를 마쳤고 그 결과는 다 음성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현재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에 나오는 대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질문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14분에 대한 역학조사 14분에 대한 역학조사 네, 14분에 대해 역학조사가 다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한 사람 요양병원에 추가 환자 8분이 아마 여기에 다수 포함될 것이라고 제가 추측을 역학조사 결과를 제가 다 아직까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역학조사를 해서 내일 아침 브리핑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코로나19 대응 관련 오늘 정례 브리핑을 모두